네,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확실한 주도 테마,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이슈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관련 주식들일까요? 자, 오늘 상징적으로 국제유가 200달러를 예상하는 보고서가 나와서 저희 맞수 한판에서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두 분 맞수 한판에서 모시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김진만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국제유가가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미 많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런 우려를 계속 가져가게 될까요? 염정 팀장께서는 종목별로 보자. 자, 예상대로다. 자, 그리고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친환경의 가속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이 지금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염정 팀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국제유가 100달러 선이 이미 넘어섰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제 목표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에 대한 최고가 사실 150달러 얘기 나왔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20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그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정유주라고 한다면은 뭐 SO일이라든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이 이런 대형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뭐 나머지 이제 중소형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실 SO일 같은 경우가 국제유가의 상승 흐름과 같게 주가가 같이 움직였어요. 커플링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SO일 같은 경우는 더 주가가 좀 하락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이 오고 있고요. 지금 정고점인 11만 원대까지도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해보면 국제유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정유주의 일단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반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오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재고 보유량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그에 따른 정제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충분히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지만 조금은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국제유가를 다시 또 사들여야 되는 수입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다시 또 그만큼 다시 또 원가에 대한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제유가 관련된 대형 종목들은 지금 어느 정도 조금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 뭐 한국석유라든지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 오히려 좀 강하게 반등을 단기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유주는 각자 이제 약간 스타일에 맞게 조금은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타일에 맞게 대응이 현명한지 좀 네. 스타일별로 설명을 해주실 수 지금 있을까요? 일단 국제유가 관련해서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승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작은 종목, 중소형 종목으로 단기 트레이딩이 좀 맞는 관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에 반해서 대형주를 지금 와서 지금 담기에는 조금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국제유가 관련 주식을 지금 담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네. 미국에서 전략 비축류 방출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국제유가에 좀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만약에 이 부분을 전망이 가능하다면 또 국제유가 투자 의견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전략 비축류가 방출이 되면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쭤봤습니다. 자, 네, 두 분께 여쭤봤는데요. 네, 일단은 네. 전력 방출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조금 반대로 보는 게 정말 목말라서 물 한 모금 주는 거 정도밖에 이제 말씀을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오펙이 증산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증산을 해야 되고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는 증산을 해야지 원유값이 좀 안정적이게 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오펙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니즈가 많아서 비싸게 팔아도 팔리는데 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려면 증산보다는 현재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증산보다는 지금 현재를 유지함으로써 고유가를 일부러 유지하는 게 자기네 이익에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니즈가 훨씬 더 크다면은 이제 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력 비축류 방출은 조금 단기간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는 큰 틀을 바꾸기에는 오펙 쪽에서 움직이는
움직여야지 결국에 원유값이 안정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추세를 계속 이어 나갈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 주제를 국제유가로 잡았습니다만 사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겠느냐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겼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큰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국제유가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친환경의 가속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친환경이 작년에 안 좋았던 게 예. 대표적으로 리스크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해상풍력 관련해서 그렇죠.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전기를 뽑아낼 수 없다. 이제 네. 이런 근본적으로 확률이 즉 이제 메인 에너지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전 혹은 SMR 관련주들의 흐름 혹은 정책적인 이슈도 계속 받는 게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은 메인 정책으로 쓰기에는 이제 자연이란 좀 거대한 이제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는 친환경의 가속화가 일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풍력 관련주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게 메인으로 삼기에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전에 있었던 수주들이 발주가 되면서 서브 에너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은 결국에 친환경, 결국 이제 돌아서 원전이나 이제 풍력 쪽에 좀 단기간 혹은 장기간 수급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뒤에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씀하셨던 풍력주가 앞으로도 계속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정유 주식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 상승과 궤를 함께하는 주식인 만큼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과 함께 정유주들도 함께 움직일 텐데 탑픽을 여쭤보고 그 안에서 계속 투자 의견을 가져가 보죠. 두 분께 탑픽을 여쭤봤습니다. 자,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S-오일, 네, 저희 염정 팀장께서는 보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김진만 팀장께 여쭤보고, 네, 그 다음에 염정 팀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일단 정유 관련된 관점은 이제 염정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게 정확히 맞는 게 정유주는 이제 이런 유가 상승은 단기간의 호재는 맞는데 장기간에 될 경우에는 유가를 비싼 값에 들여와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거보다 흐름이 더 좋았어야 되는데 좋지 못했다는 거는 정말 여기서 이제 만약 유가 꺾이게 될 경우에는 지금 주가보다 안 좋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클 수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정유주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이제 본질에 좀 집중하셔서 S-오일을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사실 SK이노베이션을 가져올까 하다가 SK온의 분할이라는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정유주의 공략은 이제 S-오일이 좀 맞다고 보시고요. 이제 분기 보고서 보시면은 S-오일 같은 경우에 21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사우디 아람코에서 가져온 원유의 이제 기본 수입 가격이 69불입니다. 즉 지금 이제 100불에서 102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원유만 갖다 팔아도 40불의 이득을 리터당 이제 배럴당 40불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정제 마진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단기간 이제 실적은 굉장히 급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저는 이제 1분기 정도까지는 원유주의 상승 랠리는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상승을 한 것도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그렇게 이제 현재 주가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께서는 한 85,000원 이제 오늘 갭 상승해가지고 현재 갭은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84,000원 정도 라인까지 해서 신규 매수하신다면 단기간 한 95,000원 정도까지는 리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는 체감이 있지만 사실 더 시장에서 주식이 반응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염정 팀장님의 의견은 정유주에 대해서 계속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정유주는 패스해라. 사실 저도 이제 보수적이라는 개념보다는요, 그런 관점보다는 사실 저도 S-오일의 주가를 사실 예의주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유주 국제유가 상승과 사실 지금까지는 S-오일에 대한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국제유가에 대한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좀 도달했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제유가가 오히려 더 상승할 경우에 오히려 정유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변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87,000원 지금 수준까지 오늘 갭상승하긴 했지만 10만 원 선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지금까지 흐름이 만약 국제유가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더 어느 정도 좀 보합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들어갈 자리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SO일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인 어떤 여력은 좀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승폭이 그렇게 좀 크지 않다는 게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예 매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관련 주식에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에 부담이 되고 그러면 경기가 위축되면 사람들은 결국 이런 기름을 덜 쓰게 되죠. 네, 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기름. 네, 그 기름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 활성, 경기가 좋은 시기에 이렇게 네. 국제유가와 같은 것들의 소비가 늘어나서 투자를 한다라는 의견을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뭐 기름을 네. 덜 쓴다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 사실 이제 지금 SO일과 우리 국제유가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 뭐 SO일의 주가 자체가 지금 국제유가의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원유 시장, 그러니까 원유 시장, 원유 업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고점까지 오르기도 지금 좀 많이 남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볼만하지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일단은 아직은 좀 매력을 좀 찾기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국제유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연결해서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저희 대표적으로 CS윈드를 필두로 풍력 주식,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대체 에너지가 좋다라는 투자 의견과 함께 또 유럽 쪽에서도 이런 풍력 시장이 커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 분께 CS윈드를 필두로 해서 투자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풍력주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희 김준만 팀장께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염정 팀장께서는 신규 진입이 아니라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풍력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상당히 좋게 가져가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길게 볼 종목은 아니라는 의견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조금 더 이제 한참 전에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반등은 나왔고요. 그 반등이 지속되려면은 사실상 이런 이제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풍력에 대한 니즈는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막판에 이제 독일도 이제 규제에 동참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러시아 가스관이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기도 매력적인 좀 에너지원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결국에 경제 제재에 동참하게 되면은 수입에 있어서 결국에 이제 원활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다 대체 에너지를 찾을 수밖에 없고 원래 유럽은 풍력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지난해 워낙 좋지 않은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 좀 모멘텀이 꺾인 거지 수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CS윈드 이제 공시 보시면은 계속 공시가 나옵니다. 이제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이제 매출 공시가 나오고 이제 좀 계약 관련된 공시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해외에서 니즈는 많았는데 그 이상 이제 정책적인 서포트를 받기에는 워낙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좀 모자랐다. 다만 이런 가스관 제재 혹은 이제 러시아 관련된 이슈로 가스 혹은 이제 대체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찾게 된다면 저는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된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기간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대장인 CS윈드를 필두로 해서 이제 밑에 있는 좀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중상위권 종목들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이제 풍력 내에서도 이제 해상 풍력과 지상 풍력이 조금 나뉩니다. 근데 저는 유럽 쪽에 포커싱을 맞춘다면 해상 풍력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풍력주인데 이제 해상 풍력이 아니라 지상 풍력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시가총액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은 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해상 풍력 관련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대장인 이제 대장인 CS윈드 보셔도 되고 3강 M&T 정도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제유가가 오르니까 정유주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동시에 오르잖아요. 네. 그 해석은 완전히 다른데 네. 국제유가 상승을 계속하게 된다면
김진만 팀장이라면 이 정유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시작전이 어떻게 됐든 중간에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는 신재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그 부분에서 포커싱을 맞추는 거고 중간에 이제 결이 하나 달라졌죠.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하려다가 원전으로 가려는 중간에 과정만 조금 바뀌었다 뿐이지 결국에는 친환경으로 갈 거고 지금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결국에는 크게 나중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보시거나 섹터를 보셔야지 좀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유보다는 조금 이제 친환경 관련주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정유주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식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주식이 더 매력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염정 팀장께서는 정유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지금은 신규 진입은 매력이 없다라는 것과 함께 CS 윈드도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의견 주셨어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가지고 있거나 많이 올랐죠 또. 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신 어떤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신규로 좀 진입하기에는 이제 흐름 자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대장주는 CS 윈드라고 볼 수 있고 CS 윈드 이제 매출 세계 1위 풍력 타워 업체입니다. 예, 그만큼 사실 이제 국제적인 인지도도 높을 뿐만 아니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결국은 유럽에서 이제 풍력 에너지에 대한 어떤 비중 자체를 지금 더 빠르게 좀 높이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매출 비중도 높고 사실 그렇게 된다면은 풍력 에너지 쪽으로의 만약 각국에서 제가 풍력 에너지는 정책주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리고 미국에서도 조세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본격적인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흐름은 지금 어느 정도 좀 다시 탔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부분에 대한 가격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단기적으로 조금은 좀 기존에 기다리셨던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풍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또 근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국내 업체 같은 경우가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중국 업체 같은 경우가 반덤핑 제재 조치를 좀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수주를 더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더해져서 오늘 이제 좋은 리포트와 함께 최근 지난주부터 해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연속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뒷받침해줘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일단 수급 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주요 종목으로 좀 다시 좀 돌아섰다라는 부분에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흐름 자체를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좀 진입하기에는 다소 좀 가격 면에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시다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오늘 정유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풍력 관련 발전 주식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전주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이라고 할까요? 주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면 원전주 투자는 어떨지 여쭤봤습니다. 자, 저희 사실 포트폴리오의 모든 종목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을 전망하게 된다면 정유주, 신재생 에너지 주식 가운데에서도 또 풍력 혹은 원전 다양한 테마들이 있을 텐데 원전은 이런 흐름에서 저희가 이제 논리를 가져간다면 투자할 만한 매력이 풍력주만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굉장히 원전도 되게 좋은데 사실 대선을 좀 봐야 됩니다. 대선 여하에 따라서 조금 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갑자기 탈원전 정책을 계속 하시다가 바꿨죠. 말을 바꿔서 60년을 이제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갑자기 시위에서 거의 상한가 나오는 종목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월요일 날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오늘도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원전 테마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국제 정세상 거릴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고 거기에다 이제 워낙 망한 회사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거의 한 대여섯 개 종목에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돈이 얼마 없어도 올릴 수 있는 섹터, 즉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메리트는 있는데 만약에 대선 주자 혹은 여당과 야당의 느낌 따라서 결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청와대 측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유연한 스탠스로 바뀌게 된다면은 이제 여당 쪽의 스탠스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일부러 여지를 좀 남겨두었다. 그래서 여야 같이 탈원전 정책보다는 이제 원전 쪽으로 기울이게 된다면은 조금 더 시대는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정말 찐수혜주가 어떤 건지도 보셔야 되고 워낙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외형적 성장을 이야기하기에는 워낙 부담 가는 자리도 있기 때문에 원전주는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었을 때 그때 매수해 보시면 좋을 거고 현재는 그냥 보유자들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사실 대선 결과나 정책은 섣불리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응의 영역, 결과를 보고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대세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아마 원전 이슈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시장의 흐름, 이렇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네,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스 한판 마지막 이슈는 저희 조선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주 인기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때문에 관련 주식이 좋았습니다. 연초 대비 벌써 10% 넘게 올랐죠. 그런데 많이 오른 만큼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이야기가 슬슬 또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만큼 지금의 수혜가 앞으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엇갈린 자리에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갈지 두 분과 함께 답을 찾아봅니다. 자,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필두로 해서 어떤 투자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물었더니 염정 팀장께서는 네, 수주와 리스크 사이 그리고 저희 김준만 팀장께서는 유가에 달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투자 의견을 네. 명확하게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내릴 수 있으면 어려워서 네. 그렇죠. 네, 이제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연계돼서 뭐 유가라든지 사실 계속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연관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수주 면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올 초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주가를 견인했다라고 그랬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에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에너지원에 대한 대체적인 에너지 부분을 찾기 위해서 LNG선의 수주 앞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의 가능성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한동안 다시 반등을 했긴 했지만 여기에 또 어떤 또 뉴스가 있냐면 결국은 또 러시아가 지금 금융 제재를 통해서 자금줄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럼 조선주가 지금 러시아 쪽에 수주를 했던 부분에 대한 자금을 다시 회수를 할 수 있겠냐,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또 이런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좀 걸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수주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그에 대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조선주는 그만큼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은 주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는 거기서 좀 마무리라고 해야 되나? 좀 네. 단기적으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난 한 2주간 지지난주부터 해서 급등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에 반면에 사실 수급은 그렇게 고르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좀 분위기상 어떤 테마 성격으로 조선주도 좀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인 고점에 좀 도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고점에 도달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저희 김준만 팀장께서는 조선주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 의견을 네. 유가에 달렸다. 맞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 추가 상승이 계속된다, 혹은 제한된다에 따른 투자 의견을 좀 구분해서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원유가 올라봤자 최대한 저는 이제 120불 정도가 먼저 마지노선이 근데 이게 유지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잠깐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이 가격대를 유지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가 조선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자 포인트인데 뭐 후판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엔 유가가
유지가 돼야지 발주가 늘어나고 그 발주가 이제 수주로 이어지고 수주가 돼서 결국엔 영업이익으로 돌아오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져야 돼. 이게 하나라도 끊기게 되면은 조선주의 투자 매력도는 좀 현저하게 떨어져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판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오르게 된다면 이 또한 조선주들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WTI 유가 흐름이 이제 조선주의 차트 흐름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대우조선 해양을 연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2008년도에 32만 원이었고 2010년도에 이제 한 17만 원 정도의 주가를 구성했었어. 이때 딱 유가 라인의 유가 차트와 거의 비슷한 게 이게 WTI 유가 흐름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요 구간이 이제 최고가를 달성했던 구간이고 이제 10년도 구간의 요 라인이 이제 2010년도 정도의 주가를 구성했는데 이 100불이 유지가 된다면 현재 주가에서 굉장히 좀 더 탄력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게 LNG선이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 LNG선은 유가가 100달러가 유지될 단다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운행하기에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꺾여버리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사태들, 결국에 드릴십이나 LNG선 발주는 했는데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조선주들은 고점을 형성하기에는 조금 더 여력은 있겠지만 만약에 리스크를 존재해서 다시 올 수 없는 가격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선주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드렸던 게 외부 변수에 있어서 워낙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는 길게 보시기보다는 짧게 하시는 게 좋은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사들이 러시아의 이제 수출 물량이 다 합쳐서 한 7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 현대차와 기아에서도 보듯이 러시아의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위주로 지금 주가가 못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담도 있겠습니까, 조선주에?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러시아의 이제 수출입이 좀 큰 종목들, 큰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일단 수주에 대한 부분에 좀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러시아 비중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조선업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약 7조 가량의 지금 잔금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금 확보가 당분간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또 리스크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좀 추가적으로 또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 흐름이 또 꽤 좋습니다. 이제 상장한 지 6개월 차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주가가 지금 11만 5천 원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해서 모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이제 3월 들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물량이 또 해제가 되는 물량이 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이제 하락에 대한 위험 부담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 부담에 대한 염두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한 판 주제 모두 다 참 쉽지 않은 주제였어요. 그런 만큼 시장에서도 한 방향으로 보다가 이렇게 슬슬 반대 의견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와서 저희 정유주와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말씀 한 판 한국투자증권 FC팀 염정팀장과 김준만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